네, 안녕하세요. 미정수 기자 모시고 오늘 특집 방송 네, 데이나 화이트 방한 기념 네. 특집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이정수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도코트 채널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네, 네. 이정수입니다. 이거 코너명이 없잖아요, 지금. 코너명이 없죠. 네. 네, UFC 인사이드라고 이제 임의로 붙여놓으셨던데 네. 아무런 의미 코너명. 없습니다. 코너명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도. 아니 네. 저희가 오늘 방송 때문에 네, 궁금한 질문 네, 댓글로 남겨달라고 했더니 네. 입학해 어떠냐고 하던데. 그런 예전 그 김학회 김대환 잔재죠, 파이트캐스트의 잔재. 새술은 새부대. 알겠습니다. 문을 닫아야 문이 열린다. 또 다른 문이 열린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 프로그램이 네. 정기적이진 않지만 그렇죠. 네. 그래도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이렇게 딱 나왔을 때 네. 그때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겠다라고 음, 하면 이름을 한번 지어보시죠. 알겠습니다. 네. 지난주 방송이 꽤나 화제가 됐었습니다. 네. 꽤나? 지난번이라는 표현이 맞겠죠? 네, 지난번 네, 지난번 방송. 지난번 방송이 이 마이크 타이슨과 네. 제이크 폴의 경기를 집중적으로 그쵸?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다뤄본 방송이었거든요. 네. 일단 그날의 경기 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그날의 경기는 모두에게 아름다운 결과였던 것 같아요. 네. 진짜 뭐 승패야 제이크 폴이 승리했지만 제이크 폴도 스타 파워를 확인하면서 어떤 이미지를 알렸고 타이슨 역시 사실 뭐 타이슨이 이길 거라고 생각한 격투기 팬분들은 사실 많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타이슨이 경기 후에 성명을 남겼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제 나에게는 올라가는 것 자체가 도전이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또 그런 부분에서 울림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 이번에 플랫폼이었죠. 넷플릭스 역시 확인을 했고 라이브 스포츠 이벤트의 가능성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모두가 해피하지 않았겠는가? 해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 이게 뷰어십이라고 하죠. 네. 얼마나 사람들이 봤느냐. 네. 그 이벤트 자체 최고, 그러니까 미국 시청자들만 따지면 네. 최고 정점을 찍은 게 6,500만 네. 명이었다고 하고요. 보니까 하우스홀드더라고요. 네네. 그거를 사실 뭐 2인 3인으로 치면 더 높았던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개별로 사람을 측정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이 시스템이 접속량으로만 측정할 수 있으니까 네. 6,500만 네. 뷰, 그러니까 6,500만 가정? 예, 6,500만 가정, 계정? 아니면 모바일 아니면 네. 뭐 이런 식으로 다 봤다는 네. 얘기죠. 그래서 사람 숫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렇죠. 순간이 6,500만 명이고 평균은 3,800만 명. 이 숫자가 이제 미국 내에서만. 글로벌리가 그러니까 아니고. 네, 미국 네, 내에서만. 네. 미국 내에서만 그렇고요. 그리고 글로벌로 치면 그 경기 있지 않습니까? 타이슨과 제이크 폴 경기 공 울리고 끝날 때까지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땐 1억 800만 명이네요. 와. 1억 800만 명이 그 경기를 봤다. 그 8라운드짜리 2분 8라운드짜리 와. 한 25분 되는 경기죠. 네. 그 경기를 봤다는 겁니다. 입장심 빼고 네. 경기만 순수하게 아. 그랬다고 하니까 엄청난 이 뷰어십을 기록을 하게 됐고 네. 그리고 또 놀라운 게 전 넷플릭스가 준비를 되게 철저히 했을 거라고 봐요. 네. 근데 워낙 접속량이 몰리니까 전 세계에서 버벅거렸어요. 그러니까요. 버퍼링이 네. 생겼어. 네. 설마 그게 넷플릭스가 화제였죠. 네. 설마 넷플릭스가 아니 이 정도 감당 못할까 싶었는데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올라갔던 거죠. 넷플릭스는 이제 엄청 해피하겠죠. 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또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왜 준비를 못했냐? 그죠. 천하의 넷플릭스가 네. 이 정도 감당을 못하냐. 근데 그 네. 정도는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요즘에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말의 의미가 좀 너무 극단적으로 가긴 하는데 그 정도면 노이즈 마케팅으로서 인정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넷플릭스조차 핸들링을 못한 트래픽이 몰렸다. 예상 외에 예상 외의 성공을 했다. 진짜 이게 블록버스터를 한 거잖아요. 네네. 무형의 비물리적 블록버스팅을 한 거라서 음. 와 이거는 좀 새 에라가 확실히 열린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하튼 첫 번째 넷플릭스의 이 대형 이벤트가 네. 뷰어십 부분에서는 굉장한 성공을 거뒀다라는 네. 거고요. 근데 경기 내용에서는 모두가 해피하다고는 하지만 몇몇은 네. 좀 불편했던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네. 노인 학대. 맞아요. 이걸 좀 무슨 재미로 보느냐. 네. 그러니까 기대치를 확 올려놓고 네. 경기 내용은 사실 네. 제이크 폴이 봐주는 느낌의 음. 경기 흐름이었잖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뭐랄까 거기서 굉장히 많은 좀 음모론도 나오고 어떻게 음모론 보면 있나요? 예. 뭐 타이슨이 봐줬다. 타이슨이 봐줬다? 네, 타이슨이 봐줬다. 아, 그런 음모론이 그게 있습니까? 격투기를 평소에 좋아하지 않던 스포츠 팬들은 그런 영상이 굉장히 많이 돌았어요. 특히 미국에서도 슬로우 모션으로 타이슨이 페인트 주는 장면을 보고 이것 봐라, 주먹을 멈추는 거 봐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확장성이 엄청 있었던 컨텐츠라는 것의 반증인 거죠. 그러니까 타이슨은 사실상 많은 사람들, 이제 격투기 팬분들은 완전 다르게 보실 텐데, 특히나 교도코트 채널에 오시는 정도 분들이라면. 네. 근데 일반 팬들은 타이슨은 이제 90년대 본인의 마지막 인상의 타이슨이 그대로 어떤 통조림 캔에 들어가서 보존이 됐을 거라 생각하시는 거죠. 아, 그래서 중간중간에 그런 모션을 취한 건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나가는 걸 반증이다. 참았다기보다는 사실 저는 높은 확률로 제이크 폴이 오히려 조금 슬로우 다운을 했다. 그렇죠. 네, 저는 좀 그렇게 봐요. 이거는 오피셜로는 뭐 제이크 폴이 여생을 마감하기 전까지는 저보다 나중에 여생을 마감하겠죠. 훨씬 어리니까. 근데 그 전까지는 밝혀지지 않을 텐데, 아니면 아예 안 밝혀질 수도 있고, 저는 제이크 폴이 오히려 조금 페이스 조절을 한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든. 그렇죠. 네. 중간에 저는 한 4, 5라운드에 끝낼 수 있었다고 봐요. 왜냐면 그때 체력은 네. 타이슨은 대시할 체력이 없었어요, 사실. 다리가 붙어가지고. 네. 그리고 거리도 완전히 제이크 폴이 잡고 그쵸. 있었고. 네. 그래서 맘만 먹으면 꽝꽝 때려서 넘어뜨릴 수 있었는데 안 때린 게 아닌가. 근데 제이크 폴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승부라는 건 그렇게 뭐 승자가 원하는 대로 봐준다고, 이게 경기가 보통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아요. 저희가 UFC를 봐도 또 우리나라 경기를 봐도 승자가 여유를 부리다가 항상 역전당하는 모습을 많이 보잖아요. 네. 근데 이번 경우 좀 특이 케이스였던 것 같고, 뭐 그게 명확했다기보다는 제이크 폴 입장에서도 그냥 PR이나 이미지 측면으로 봤을 때 여기서 타이슨을 KO 시키는 게 절대로 여러모로 득이 될 게 없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렇거든요. 절대 좋은 그림이 아니죠. 네, 그리고 네. 제이크 폴 역시 기자회견 후에 그 얘기를 했고요. 본인이 오히려 좀 슬로우 다운을 했다. 타이슨을 다치게 할 필요 없는데 굳이 다치게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다치게 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도 좀 했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 경기 이후에 MVP, 네. 그러니까 제이크 폴이 가지고 있는 복싱 프로모션이죠. 거기는 지금 엄청 고무가 된 상태더라고요. 그렇겠죠. 바로 CEO 나키사 비다리안이 미국의 이제 아리엘 헬완이 팟캐스트 그 유튜브 라이브 쇼에 나와서 그 시청률들을 하나하나 기록들을 읊으면서 엄청 이제 고무가 됐다. 우리가 새 장을 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폴하고 타이슨 경기뿐만 아니라 앞에 테일러하고 세라노 경기도 관심이 많았고 네. 그거에 대한 뭐 뒷받침되는 근거가 미국 쪽하고 이런 브라질, 중남미 쪽에서 X 그러니까 전 트위터죠. 트위터에서 해시태그 2위가 세라노였대요. 그러니까 세라노가 그 경기를 이긴 느낌이었잖아요. 저는 그쵸? 그렇게 봤거든요. 저도 그렇게 봤어요. 근데 판정은 졌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더 사람들의 어떤 비판, 의문 이런 게 더 많이 들끓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경기조차 좀 굉장히 성공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스토리까지, 백스토리까지, 후일담까지 만들어졌고.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국내에서도 화제가 됐는데 이거는 뭐 국내 얘기라서 저 혼자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문홍 회장 같은 경우는 야 이런 거 봐라 이제 OTT가 격투기 쪽에 들어오면 한국 쪽에서도 흥행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또 하고 그 넷플릭스에서 최근에 12월에 공개하는 스포츠 예능이 있어요. 아 그래요? 럭비예요, 럭비. 럭비 예능을 해요. 말씀하셨던 12월에 그런 걸 보면 격투기도 좀만 각색을 해서 캐릭터들 잘 구성을 하면 재밌는 쇼가 나올 수도 있겠다. 그렇죠. 지금 뭐
이제 내년이 그 분기점이 될 것 같은데 여러모로 한국까지 파동이 얼마나 넘어올지 모르지만 지난번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2025년에 UFC의 계약이 이제 종료가 되고 네. ESPN과의 미국 계약. UFC는 어쨌건 글로벌 회사지만 미국에서의 그 수익이 매출이 가장 비중이 크거든요. 반 그쵸.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종료가 되면 또 여러 플랫폼이 UFC를 사이에 두고 좀 경합을 벌일 거고 그렇게 되면 그게 계기가 돼서 또 격투기 쪽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나 화이트 대표가 최근에 인터뷰를 몇 번 한 것 했어요. 같아요. 예, 뭐 예. 오늘도 기사가 나왔고 뭐 맞아요. 블룸버그에서 최근에 인터뷰를 했다 그러고 맞아요. 예. 거기서 이제 이정수 네. 기자가 예측한 그대로 네.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우리의 주요한 고객 중에 한 명이 될 수도 있다. 네. 네. 이렇게 좀 방구를 끼고 다니더라고요. 네. 그 오늘 나온 얘기는 이거예요. 코로나 시기 때 우리가 네. 68% 성장했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 덩치가 네. 훨씬 커졌다 예전보다. 네. 그러니 음. 비싼 값에 사가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약간 뭔가. 지금 뭐 제가 이제 마케팅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마케팅. 최근에 사무실도 내셨다고? 사무실은 안 냈고요. 아, 네네. 사무실을 따로 냈다기보단 음. 사업자 등록을 해놓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네네. 네 컨택 주시고요. 저희가 서비스가 필요하시면. 근데 이제 그게 시작된 것 같아요. 이제 1년이 안 남았기 때문에 데이나 화이트가 지금부터 이제 분위기 잡기에 들어간 것 같아요. 블룸버그랑 인터뷰는 아직 저는 못 봤는데 네. 어제 이제 스포츠 비즈니스 저널이라고 그러니까 미국은 스포츠 비즈니스 관련한 매체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스포츠 매체가 아니고 스포츠 계약, 뭐 마케팅, 스폰서십 이런 것만 다루는 컨텐츠 그 매체가 따로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유튜브 단독 인터뷰를 어제 했는데 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이교독의 채널에 나와서 교독코트에 나와서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도 안 한 얘기를 먼저 한 얘기인데 제 뇌피셜로 네. 이번에 그러니까 계약 자체가 데이나 화이트가 그 얘기를 실제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턴키 완전히 총체적 집합적 계약이 아니고 나눠서. 컨텐츠별로 나눌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근데 저는 그리고 이제 데이나 화이트가 제이크 폴은 싫어하지만 그와 별개로 넷플릭스가 어떻게 이번 대회를 다루는지 좀 초미의 관심사였던 것 같고 본인 입장에서 근데 그걸 굉장히 좋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말 파격적인 조건이 아니면 그 단독 계약 한 플랫폼하고 계약은 안 할 것 같고 그리고 하나 더 예측을 하자면 앞선 예측을 하자면 넷플릭스하고 연례 쇼를 한 몇 개 정도는 최소한 할 것 같아요. 무조건 어디랑 그 큰 계약을 어딘가 하고 혹은 뭐 ESPN 디즈니 쪽이죠. 디즈니에 소속된 ESPN하고 계속 일을 하더라도 계약을 하더라도 넷플릭스에 분명히 대회 한두 개 정도는 그 계약을 맺을 것 같아요. 지금 예를 들면 네. 이름을 우리가 가칭으로 붙인다면 UFC 온 넷플릭스 이런 그렇죠. 느낌으로. 네. 아니면 뭐 무슨 특정한 날짜의 대회를 넷플릭스 노체 UFC 같은 노체 거. UFC 같은 네. 거를 하거나 어떻게 보면 이번에 노체 UFC 같은 경우도 마케팅을 보면 그 넘버를 그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봤을 때 숫자를 많이 부각을 안 시켰어요. 그렇죠. 그래서 초반에는 이게 숫자가 붙는 거냐 안 붙는 거냐에 대한 혼선이 살짝 있을 정도로 노체 UFC 그러니까 완전 별도 라벨처럼 좀 마케팅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넷플릭스랑 하면 넷플릭스 입장에서도 좋고 UFC 그렇네. 입장에서도 따로 좋고 왜냐면 UFC가 정규를 하는데 그거 하나를 넘버 하나를 받아서 하는 느낌이면 뭐 페이퍼뷰도 아닐 뿐더러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조금 개별성이 좀 없잖아요. 독점 컨텐츠 느낌이 없잖아요. 이제 OTT 자체가 굉장히 독점 컨텐츠가 더더욱 중요해지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데이나 화이트가 그 노체 UFC를 저희가 이제 지난번 방송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게 여러모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포석이었다. 따로 팔기 위한 포석일 수도 있겠다. 따로 팔고 위한 그 리듬을 만드는 거죠. 기업 내재적으로 그런 포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건 이게 이정수 기자가 하는 말이 제가 봤을 때는 한 7-80%는 맞아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또
참 의미가 어떻게 보면 없고 2-3년 제가 무슨 큰 경제 연구소를 하면 모르겠는데 항상 2-3년 전에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저렇게 됐네 하는데요. 특별히 나는 어디 가서 뭐 아는 사람 말고는 얘기한 것도 이렇게 없고 쌓아가자고요. 하니까. 쌓아가서 나중에 네. 타율 같은 게 있잖아요. 타율, 우리가 방어율이나 타율처럼 쌓이는 네. 기간에 쌓이는 이 정확도. 정확도. 요거를 나중에 공표를 해서 좋게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혹시나 이 노체 UFC에서 궁금한 점을 갖고 계신 분은 이정수 기자랑 처음 저희가 방송했던 특별판이 있거든요. 네. 저희는 매번이 특집이고 특별이에요. 네, 항상 준비도 많이 하고. 노체 UFC 편을 한번 보시면 더 네. 이해가 깊게 네.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데이나 화이트 대표 얘기는 뒤에 조금 더 네. 집중적으로 하기로 네. 하고 네. 제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네. 아니 제가 이제 최근에 있었던 얘기는 네. 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 궁금해요. 알렉스 페레이라의 방안. 네. 오늘이 11월 25일인데 네. 오늘 이제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총 7박 8일의 일정을 네. 소화를 하고 이제 오늘 네. 들어갔는데 제가 자주 만나봤죠. 며칠을 왔다 간 거예요 이번에? 그러니까 일요일 날 와서 네. 월요일 날 가는 거니까 7박 8일입니다. 정확히. 그렇게 오래 있는 거예요? 네, 올해 있다 이제 오늘 간 거죠. 오늘 가는 거죠. 아니 이걸 누가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AOA라는 네. 에이전시 회사가 있나 봐요. 정확히 어떤 에이전시는 모르겠는데 약간 베일에 가려져 있나요? 근데 아마 캐릭터 쪽인 것 같아요. 뭐 스포츠 스타가 됐든 연예인이 됐든. 근데 호주 쪽의 법인인데 그래요? 예, 근데 이 AOA라는 데서 이 페레이라랑 네. 호주에서 이런 팬미팅 같은 거를 그러니까. 한번 했나 봐요. 그때 엄청 인기가 있었나 봐요. 그리고 호주는 또 글쎄 우리랑 어떤 소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모르겠지만 씀씀이는 좀 큰가 봐요. 여기 이제 한국 법인 대표는 호주 쪽에서는 같은 행사를 했는데 이런 티켓 가격이 100만 원을 위에 넘어가도 네. 많이들 샀다 이거지. 아니 이번에 그 메인 행사는 어떻게 보면 그 주최 측에서 한 행사는 디너쇼였던 거죠. 그렇죠. 디너쇼죠. 그게 티켓 가격이 좀 그러니까 꽤 비싸지 않았어요? VVIP는 120만 원. 와. VIP가 90만 원. 그다음이 75만 원이었나 그랬어요. 근데 75만 원이 제일 쌌던 금액인데 이게 또 너무 비싸다는 의견들이 있었고 저도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얘기가 돼서 이거는 너무 높은 것 같다. 그래서 하나 더 낮은 거를 해서 그게 45만 원이었습니다. 제일 낮은 것도 45만 원이어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그 정도 돈을 스포츠에 쓰는 층들이 그러니까요. 이건 뭐 MMA뿐만 아니라 많지가 않잖아요. 야구나 축구 쪽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흥행이 어느 정도 됐는지는 물음표로 남아 있습니다. 일단 자리는 다 찼는데 실제로 유료 관중, 유료 참가자는 얼마나 되는지는 미지수, 물음표다. 그래서 그 보디가드들이 다 사모안 같은 사람들이 많았던 거군요. 맞습니다. 호주. 그래서 한 3명인가 왔어요. 네. 호주 쪽에서 왔어요. 네. 호주 쪽에서 전담 보디가드들인가 봐요. 사실 굳이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아마 이게 AOA라는 호주 본사와의 또 협력 관계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이번 행사를 잘 마무리한 다음에 다음에는 뭐 아데사냐를 불러오겠다. 그러니까 AOA 그 호주 법인 쪽에 좀 높은 분도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엄청나게 바이럴이 많이 됐어요. 그렇죠. 그게 진짜 릴스나 쇼츠로 너무 많이 떴고 진짜 인터넷이 그 얘기를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저도 좀 놀랐어요. 페레이라가 스타 파워가 스타다. 스타죠. 네, 스타다. 그 제일 화제가 됐던 게 제가 올린 동영상인데 공항에서 샤마. 와 그거는 진짜 저 그날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해서 라방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거든요. 그 기자님이 라방 하셨던 거. 그렇죠. 네. 근데 야 그거 보는데 저도 너무 동감. 기자님이 갔다 오셔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 같다.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 조금 새로운 그 젊은층 팬들, 젊은 인구층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다. 근데 저도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UFC라는 스포츠 컨텐츠, 스포츠 종목, 뭐 브랜드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좀 파악하게 됐어요. 제가 일단 너무 신기한 게 공항에 기자는 없었어요. 유일한 기자였습니다. 저도 그 얘기 그게 그 부분 들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사람은 근데- 그렇게 모이는데 네. 기자는 레거시 쪽에서는 아예 관심이 없다. 이따가 데이나 화이트 얘기할 때 트럼프 얘기 저희 할 거잖아요. 네. 그때 이 레거시 미디어 얘기 꼭 꺼내주세요. 제가 알겠습니다. 까먹지 않게. 네. 그 얘기에 대해서도 할 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MMA UFC라는 브랜드는 젊은 남성층한테 엄청 인기가 많고 충성도도 로열티도 엄청 높은데 이거를 다루려고 하는 매체의 맞아요. 네. 이 범위는 상당히 좁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교도코트 채널에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뭐 20년 넘게 하셨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시청자들이 음. 교도코트 채널을 좀 어느 정도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좀 지켜주셔야 된다고 봐요. 네. 예. 천연 기념물처럼 인간 문화재처럼 약간 생태계에 필요한 거의 마지막 개체 같아요. 제가 보기엔 신뢰성과 또 어떤 대중성과 직시성 이런 걸 갖춘 미디어 채널. 그 확실한 건 교도코트 채널이 있을 때는 진짜 찐격 팬들 입장에서 교도코트 채널이 있을 때는 그 메리트를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으실 수 있는데 공백이 있으면 그 갈증이 좀 엄청날 것 같은 그런 채널. 그리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네, 저는 현장에 무조건 답이 있다. 현장에 답이 있는데 무조건 대중적인 포인트에서 네. 좀 많이 벌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번에 딱 보고 이거를 다 묶으려고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 이미 층이 나눠졌어요. 맞아요. 요즘은 그런 시대 많이 지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 TV 시대에 있던 절대 다수의 거의 인구층과 1대1 비율의 대중을 상대로 하는 그런 타겟팅은 이제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 거. 컨텐츠 쪽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일반 범용 소비재 필수 어떤 생필품 소비재 시장도 말하자면 질레트 같은 그런 진짜 무색무취의 소비재 시장 또한 흔들리는 시대가 요즘인데 컨텐츠 쪽은 물론 또 너무 강론으로 가면 또 그게 확장성이 없어지긴 하지만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좀 예전처럼. 예리하게 뚫고 들어가는 맞아요. 필요가 있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예리하되 약간 그 옆에 범위까지는 우리가 타겟팅을 해서 그쵸. 들어갈 수는 있어도 너무, 정말 전 범위를 네. 내가 아우르겠다라는 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런 거는 요즘에 또 너무 잘하는 유튜버 분들, 젊은 세대 음. 유튜버 분들 너무 많고 릴스 네. 쇼츠 빨리 만들어내시는 네. 분들. 그리고 요즘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보면 결국 이 수요층, 소비자층, 이 경우에 구매층은 아니고 이제 시청자분들이실 텐데 교도코트 채널에 오는 분들은 그러니까 물론 포트폴리오상 10개를 하면 한두 개 정도는 그 좀 굉장히 대중적인 컨텐츠 그런 게 조회수가 나올 때도 있고. 그렇죠. 네, 이번에 근데- 페레이라 같은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라이트하게 컨텐츠 뎁스를 가져가면 교도코트 채널에 오시는 분들의 만족이 또 안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도코트 채널에 오시는 분들은 여러 단계를 거쳐서 딥한 걸 보고 싶다 해서 오시는 분들이라서 그렇죠. 요새 그런 시대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저에게 지향점을 또 주기도 했고 네. 그리고 MMA가 어떤 정도 위치인지 시장에서라는 걸 좀 느끼기도 했고 현장에 답이 있었다. 네. 플러스 이번 행사에 대해서는 네. 이 주최사한테 고마운 일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페레이라의 지금 몸값이란 게 네. 엄청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최고로 잘 네. 나가고 네. 뭐 P4P 1위는 아니지만 네. 제일 어떤 상징성이 있는 인물을 현재 데리고 왔으니까 그거를 데려오는데 들어간 비용 그러니까요. 엄청나게 나갔을 네. 거고 그걸 맞추다 보니까 네. 디너쇼 티켓값이 올라갔을 거 그렇죠. 아니에요. 네. 이런 무모함이 사실은 그렇죠. 이런 걸 그런 게 보여준 거 필요하죠. 네. 이런 게 나타난 거거든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다음부터는 층을 그렇게 잡으면 안 된다. 실제로 디너쇼 그 높은 가격 이외에 그냥 팬 미팅을 마지막 날에 네. 게릴라로 했어요. 네. 봤어요. 9만 원으로 500명을. 근데 꽤 많이 왔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20대, 30대 젊은 층들이 가용할 수 있는 그렇죠. 범위는 그 정도는 아니었던 거지. 9만 원도 사실 굉장히 파격적인 그쵸. 예. 액수죠. 사실은 한국에서. 9만 원으로 네. 근데 페레이라만 보고 싶다 이거 아니에요. 가까이 느껴보고 싶다. 네. 어떤 사람인지 네. 충분히 그 정도는 낼 수 있다는 네. 사람들이 그래도 확인을 했네요. 이 정도는 있다라는 걸 보여준 거니까.
또 다음번에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아, 대단하네요. 네. 저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 네. 지금 어쨌건 시간이 좀 있죠. 그래도 네. 조금은 있죠. 빨리. 아니 김영규 선수와의 스파링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엄청 화제가 됐잖아요. 논란. 사실 이거는 뭔가 제가 뭐 국내 격투기 얘기는 가급적 잘 모르고 안 하려고 하지만 이거는 너무 이제 인터넷이 이걸로 너무 뜨거워서 예. 이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알렉스 페레이라의 내한에서 파생된 그 파생 컨텐츠 중에 제일 큰 축이에요. 담론에 있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다 보진 않았는데 일단 그 스파링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하고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모르죠. 확인된 게 없죠. 마우스피스를 안 끼고 이제 안 낀 건 맞는 거예요. 그게? 뭐 그렇게 얘기가 돌고 있어서 너무 이제 손님 불러다 놓고 네. 가혹하게 이제 한 거 아니냐. 네, 네. 예상치 못하게. 네. 근데 그에 대해서 뒷말은 없는 것 같아요. 뒷말은 없겠죠. 페레이라 쪽에서 뭐 그게 자존심 문제인지 그쵸. 속으로 삭히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우리가 보는 팬들이 그거를 좀 불편하게 보고 그러니까요. 더 달려드니까. 네. 근데 그거는 조금 심하기도 했고 사실은 네. 많이 심하다기보다는 네. 좀 심하기는 했는데 네. 우리 팬들이 또 너무 이렇게 우리 손님 맞아. 그런 손님을 것도 이제 좀 대하는 거에 대해서 좀 엄격하고 더 대우를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더 그렇게 파급된 게 아닌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네. 비슷하게 봤어요. 일단 세게 하는 건 맞는 것 같다. 근데 격투기 팬분들이 확실히 이 페레이라가 호감캐구나 그런 것도 있었고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뭐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팬들 입장은 너무 이해가 되고 그리고 이제 컨텐츠가 이제 스파링까지 이번을 통해서 스파링의 강도가 있다는 걸 또 팬분들이 알게 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딱 봐도 만약에 마우스피스를 안 했다고 하면 그건 진짜 문제되죠. 진짜 라이트하게 하는 스파링이었던 거고.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 이제 여기서 실명을 말할 수는 없고 기자님이 저보다 더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 외국 유명 선수들이 한국에 왔을 때 이 비슷한 사례들이 그 스토리들이 업계에서 도는 게 있잖아요. 야 누가 왔는데 누가 거의 진짜 챔피언십 그러니까 이게 마이크 타이슨이 이제 그 나이 먹고 네. 링에 올랐을 때 네. 이정수 기자 그 얘기를 했었어요. 호승심이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국내 파이터가 세계적인 그쵸. 선수랑 한번 몸을 섞을 섞어보는데. 기회가 얼마나 있겠어요. 진짜 한번 잡은 거니까 네. 내 실력을 보여줘야겠다. 근데 그- 거기에서 상대 배려가 거기서- 조금 빠지게 되는 거지. 네. 욕심이 과하다 보니까. 네. 그런 경우가 이번이 아니었나. 그 전에도 사실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새는 그걸 찍어버리니까. 그렇죠. 예전 이걸 컨텐츠로 만들어 버리니까 맞아요. 더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시대가 된 거죠. 그리고 그런 것 같아요. 페레이라의 국한에서 보면 그게 조금 언짢았을 수는 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따로 이제 대처를 안 한 게 페레이라 자체가 보면 지금 굉장히 투어를 많이 돌잖아요. 네. 개인적으로 이제 PR 투어 하면서 수익도 얻고 이제 팬분들과도 만나고 세계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갈 때마다 스파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이런 게 처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일 있는 일인데 하고 넘어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거는 근데 현장에 있었던 사람만 아는 건데 네. 그 디너쇼에 네. 김영규 선수가 왔어요. 왔어요? 양복 입고 네, 딱 네. 왔어. 초대받아서 왔어요? 왔는지 그거는 몰랐는데. 왔는데 네. Q&A 시간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윤영빈 씨가 개그맨 윤영빈 씨가 진행을 사회를 봐서 했어요. 네. 네. 중간중간에 질문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마이크를 주는 거였어. 네. 김영규 손 딱 들어서 갔어요. 자, 요새 가장 화제가 되고 있죠? 하고 질문 넘기려고 하는데 윤영빈 씨 마이크가 꺼지고 진짜? 다른 쪽으로 이제 넘어갔어요. 질문이. 아. 그러니까 주최 측은 더 이상 이게 뭐 얘기 커지는 확산되는 거를 원치 않은 거죠. 네, 그렇긴 해요. 이제 이 인터넷이나 여론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버즈, 그 화제라는 게 질량이 한계가 있는데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 질량 한계 질량의 대부분을 그 김영규 페레이라 스파링이 너무 잠식을 해버려서 잡아먹어가지고.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영규 씨가 질문을 뭔가를 준비해 왔겠죠. 그렇겠네요. 뭔가 그 이번 여론을 더 불태우려고 했는 건지 잠재우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질문을 할 기회를 주질 않았습니다. 대사에서 네. 막았죠. 여기까지가 야 이거는 현장에 있었기 답이 때문에 볼 있다. 수 있었습니다. 네. 바로 제가 뒤에 있었어가지고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자, 다음 이제 데이나 화이트 대표 얘기를 네.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나 화이트 대표가 네. 12월에 한국에 옵니다. 아하. 엄청난 뉴스 아니겠습니까? 그렇네요. 네. UFC 대표로서 네. CEO죠. 네. CEO로서 한국에 오는 것도 네. 대단한 뉴스인데 네. 지금 안 그래도 트럼프 당선인, 그렇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더 화제가 되고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데이나 화이트 대표 대변인이라고 할 수 있는 빙의를 해서 오늘 한번 데이나 화이트. 네. 네. 제가 많이 팔로우업을 했죠. 네, 한 뭐라고 표현하면 딱 20여 좋을까요? 그냥 데이나 화이트 전문가? 데이나 화이트 전문가? 그게 저가 그걸로 불리길 원하는 건 아닌데 이 대화의 초장에 뭔가 그 가름말을 타려면 데이나 화이트 한국 국한에선 전문가가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최고의 전문가. 최고? 그건 모르겠고 전문가로 칭할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는 네. 없어요. 이렇게 네. 파는 사람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가장 기점으로 많이... 좀 덜 파고 싶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제 삶에 너무 많은 부분을 할애를 해서 언제부터 이렇게 잘못됐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끝으로 털고 조금 새로운 세계로 가시죠. 네. 아리 임마뉴엘로 가든가 뭐. 아니 격투기 쪽은 조금 덜 봐야 되지 않을까요? 덜. 네, 알겠습니다. 넷플릭스 쪽 뭐 이런 방송 그렇죠. 쪽 조금 효율 이런 있는 쪽으로 한번 쪽으로. 가시죠. 네. 오늘 마지막입니다. 네. 여러분이 오늘 마지막이라서 이거 오늘 꼭 들어야 돼요. 이러고 다음번에 자, 트럼프 당선인의 네. 엄청난 조력자예요. 이 네. 데이나 화이트 데이나 대표가. 화이트. 네. 이 둘은 어떻게 관계를 맺게 된 겁니까? 둘이 처음에 관계를 맺은 거는 이제 2000년대 극초반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 그렇죠. 네. 제가 오늘 참고로 프리스타일입니다. 아, 그러죠. 네, 따로 네. 이제 데이터를 많이 보진 않았고 제가 데이터를 많이 보고 오니까 김학계 때도 그랬는데 다 하려고 이거를 그러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어. 그게 좀 굼떠진다 그래야 되나 말이? 네. 그래서 오늘 약간 프리스타일입니다. 아이고,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그 제가 숫자에 좀 문과거든요. 음. 이교동 문과, 이정수 네. 문과. 그래서 숫자가 조금 틀릴 수도 있다는 건 네. 감안해서 들으시고 2001년에 UFC 31 대회가 트럼프가 가진 뉴저지의 애틀랜틱 시티라는 데가 있는데 네. 거기 타지마할 호텔에서 개최가 돼요. 트럼프 쪽이 소유한 호텔이죠. 트럼프가 그렇죠. 네. 트럼프가 원래 부동산 재벌이거든요. 아, 그렇죠. 네, 카지노 뭐 이런 부동산 개발, 부동산 소유 이런 재벌인데 거기서 이제 개최가 되죠. 근데 그 대회가 어떤 대회냐? 데이나 화이트가 UFC를 정확히는 데이나 화이트와 로렌조 퍼티타, 프랭크 퍼티타 이제 세 명의 주파라는 회사가 UFC를 인수한 후에 처음으로 개최되는 대회였어요. 원래 라스베가스 기업인데 뉴저지 상당히 뉴욕이랑 가까운 아틀란틱 시티에서 벌어진 동부니까. 거거든요. 동부거든요. 네. 아틀란틱 시티는 뭐냐면 동부의 미니 라스베가스예요. 그래서 대부 3에서 보면 그 총격을 당하는 그 카지노 호텔이 있는 곳이 아틀란틱 시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 거죠. 왜 거기서 했느냐? 그때 UFC를 매입을 했는데 데이나 화이트 쪽에서 경기장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너무 이미지가 안 좋아서 페이퍼뷰 시장에서도 거의 그냥 낙후돼서 퇴출되는 분위기였고 네. 그 당시에 부통령까지 했죠 아마. 존 맥케인 후보가 유명한 그 쿼테이션이죠. 이 UFC는 스포츠가 아니고 인간 닭싸움이다, 휴먼 칵파이팅이다, 뭐 이런 얘기해서 엄청 핀치에 몰려있던 상황에 이 이 장소를 못 찾으니까 힘들어하던 와중에 트럼프한테 얘기했는데 네. 트럼프가 와 타지마. 트럼프가 또 새로운 비즈니스에 되게 열려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선 또 그 당시 데이나 화이트가 67년생일 텐데 그 당시 뭐 젊은 사업가의 뭐 투지도 받고 여러 가지 이유로 어쨌건 거기서 대회를 허락을 합니다. 그게 인연이 된 거예요. 그래서 데이나 화이트 입장에서는 내가 처음에 힘들 때 도와준 사람으로 기억에 남은 거지. 그럴 때 도와준 사람은 사실 기억에서 잘 안 잊혀지거든요. 그렇죠. 원래 또 그것도 갚아야죠, 사실. 갚아야 되고. 네, 어려웠을 때 그 받은 은덕 같은 그렇죠. 경우는 그게 시작이 돼서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할 때나 뭐 이렇게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 맞아요. 뒤에서 약간 이렇게 보디가드처럼 그게 그럼 오늘 뭐 순서 없이 막 갈까요? 네. 이게 2021년도잖아요. 2001년도 타지마할에서 뉴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이게 진짜 메타포 영화의 소설의 문학적 메타포처럼 2024년 5월 31일 트럼프가 맨하탄에서 뭐 성범죄 관련한 그 법률 비용 처리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아요. 미국에서 법원에서 트럼프 유죄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트럼프가 이미 2022년도에 대선 출마를 하겠다고 선언을 한 후였거든요. 네. 5월 30일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틀 후인 6월 2일에 UFC 302대회가 열려요. 그게 어디서 열렸냐? 뉴저지? 맨하탄에서 조금 맨하탄. 떨어진 뉴저지에서 열린 거예요. 그때 트럼프가 데이나 화이트랑 또 걸어 나와요. 워크아웃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또 하나 전제를 둘 거는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국내 정치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데이터적으로 산술적으로 사건들을 풀 겁니다. 있는 그대로 네, 팩트 있는 위주로. 그대로. 네, 그래서 뭐 제가 어떤 부분을 어떤 쪽을 지지하거나 그 성향이 있다 그걸 강요하는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데이나 화이트가 그때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핀치에 몰렸을 때예요. 미디어 어떻게 그러니까 전통적 관점에서 봤을 때 정치가로서 굉장히 위기인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데이나 화이트가 총대를 맨 거죠. 람프 형, 아유 됐어. 우리 대회로 와. 20 몇 년 만에 본인에게 은혜를 줬던 뉴저지에서 그거 완전 드라마예요. 사실 이 부분이 많이 조명이 안 되는데 저도 미국에서 몰랐던 내용이에요. 뉴저지에서 20 몇 년 만에 진짜 트럼프가 안 좋을 때 데이나 화이트가 총대를 메고 어떻게 보면 무릎 쓰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선수들이 나오는 입장구에서 트럼프가 걸어 나옵니다. 그게 뭐가 있냐면 한국이었으면 이게 절대 불가능해요. 그렇죠. 엄청 그리고- 두드려 맞죠 여론으로. 그렇죠. 일단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그리고 미국에서도 불가능해요. 트럼프가 아니면. 왜냐면 트럼프란 사람이 정치인으로서 들어온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좀 테크트리가 희한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셀러브리티예요 사실. 그리고 뭐 말하자면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의 인지도 때문에 물론 트럼프가 엄청난 부자지만 일론 머스크처럼 세계 제1의 부자도 아니고 뭐 빌 게이츠 정도는 아닌데 그럼에도 이게 호환이 대선에 정치인으로서 호환이 가능했던 게 변모가 용도 변경이 가능했던 게 이게 어쨌건 그 트럼프의 대중을 상대로 가지는 유효성의 기반 자체가 그 성분표 자체를 보면 이게 팝컬처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정치인들의 수사법을 꼭 따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 트럼프가 전형적으로 그리고 더더군다나 사람들은 정치인을 뽑을 때 본인들이 굉장히 객관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이미지를 보고 뽑거든요. 근데 트럼프라는 사람을 봤을 때는 이 이미지 브랜드로 봤을 때 그 메리트 자체가 파이터, 스트롱맨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부분에 흠결이 있어도 지지자들은 아이 그래도 지지할 거야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원래 본인이 가지고 있던 이미지 강화가 중요해요. 이거를 그 제가 이제 마케팅 쪽 일을 하니까 수사학적으로 넘어가면 그 레토릭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정립한 그 수사학으로 넘어가면 수사학이 세 가지예요. 네. 보통은 사람들은 본인들이 논리로 모든 것을 판단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니라 이거죠. 너무 대단한 건 그 옛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걸 정립했다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뭐 몇 년이 지난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이게 유효하다는 것도 중요하고 뭐냐면 로고스로 보면 로고스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설파하고자 하는 거에 논리예요. 이 논리로 보면 트럼프는 여기서 이렇게 놀고 다니면 안 돼. 성범죄의 합의금을 회계 처리를 법률 비용으로 했다는 게 불법이 된 거거든요. 좀 어떻게 보면 좀 지저분한 그쵸? 혐의인데 네. 그래서 로고스로 보면 정치적 수사로 보면 일단 뭐라 그러죠? 근신을 하거나 성명을 내서 해명을 하거나 로고스로 보면 그래요. 근데 이토스라는 게 있거든요. 에토스, 이토스 뭐 해도 되는데 이토스는 뭐냐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걸어온 화자의 권위 같은 거예요. 화자의 이미지. 그 측면에서 보면 트럼프는 여기서 숨죽이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뭐가 있냐? 페이소스가 있어요. 파토스. 그래서 로고스, 이토스, 파토스 세 개를 잘 해야지
수사학적 그 설득의 유효성이 생긴다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인데 그런 의미에서 트럼프는 로고스는 포기를 하고 이토스랑 페토스, 특히 이토스 자기 본인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유죄 판결 그저께 받았어 하고 난 뭐 어때? 나는 원래 그랬던 앤데. 데이나 화이트랑 걸어 나오는데 데이나 음. 화이트가 보스를 모시듯이 데이나 화이트가 누구한테도 굽히지 않는 사람인데 그 뒤에서 걸어 나오는 거죠. 부하처럼 걸어 나와요. 이제 거기서 많은 게 형성이 된 거죠. 트럼프 나오면서 이 표정으로 이거 하면서 나오고 전혀 주눅들지 않은 느낌. 근데 아까 얘기하셨지만 알렉스 페리라 그 팬층이 연령대와 성별을 어떻게 규명하셨죠? 20, 30대 남성? 그렇죠. 젊은 네, 남성들. 네. 근데 UFC의 인구층 데모그래피가 딱 그 남성이고 백인이고 논 히스패닉 백인이고 그게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트럼프 이번 2024 대선에서 주목할 만한 점 중 하나가 인구층에서 성별과 연령대가 굉장히 나눠진 대선이에요. 왜냐면 트럼프가 정확히 젊은 남성들에게 추가적으로 소구력을 가진다는 게 규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UFC의 주요 시청층, 팬층이랑 트럼프의 시청층이 상당 부분 오버랩이 돼요. 지지층과 시청층이. 네. 그러니까 이 둘은 서로 잘하면 윈윈이 되는 거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거를 레가시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나라로 치면 공중파 같은 데 나가서 뭐 비서실장이 전화해서 저희 인터뷰 할 건데 앵커는 누구 해주시고 이 질문은 받지 않겠고 이거 엄청 리스크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주도권을 어차피 지금 레가시 미디어의 유효성이 떨어지는 이 지형도에서 야 됐어 그냥 내 아삼육 데이나 화이트랑 내가 해결해 볼게 하고 그 몇 초가 한 1분 안 되겠죠 걸어 나오는데 그걸로 사실상 지지층이 아닌 사람들에겐 더 큰 실망을 안겼겠지만 오히려 중도층 스윙층이나 본인 지지층한테는 이미지를 더 깊게 남긴 거죠. 데이나 화이트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UFC의 팝컬처적 유효성 그 권위가 올라간 거고 트럼프 입장에서도 레거시 미디어 놈들에게 빚을 지면 뭐를 해줘야 되는데 그럴 필요도 없이 어차피 우리 시청층이 겹치는 오버랩되는 이 미디어 행사에 가서 나를 보여주는 게 성명문 100페이지짜리 내는 것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이렇게 한 거죠. 나 자신을 그 층에 맞는 그쵸. 그 판을 깔아줄 수 있는 곳에 가서. 그렇죠. 야 이거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안 되겠네.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죠. 그리고 이거는 캐릭터도 데이나 뭐 우리나라에도 와일드한 정치인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아니면 힘들죠. 이거는 그러니까 그 요즘 많이 얘기하는 서브 컨텍스트가 그 레이어가 켜켜이 쌓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데이나 화이트도 어떻게 보면 인터넷 에라의 방송국이 아닌 본인의 방식 인터넷 그러니까 데이나 화이트의 UFC가 포스트 인터넷 에라에 시작한 몇 안 되는 성공한 기업이에요. 미디어적으로. 다들 케이블 TV 시절 때부터 성공하거나 아니면 지금 OTT 시절 때 이렇게 한 건데 데이나 화이트도 어떻게 보면 레거시 미디어의 빚을 안 져본 사람이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사업가긴 하지만 리얼리티 쇼를 통해서 인지도나 지명도나 호감도 비호감도까지 올린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 미디어를 이용하는 거에 있어서 그 플랫폼이나 미디어 폼의 가치 판단을 할 줄 아는 사람인 거죠. 저는 그게 진짜 뭐 저는 미국 사람이었으면 제가 뭐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냥 어떤 그 홍보 스탠드 포인트, 마케팅 스탠드 포인트에서 보면 와 이거는 뭐 예술이었던 것 같아요. 데이나 화이트도 도박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죠. 만약에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이 안 됐으면 그 어떤 이미지 실추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당시에도 얘기가 많았어요. 근데 그게 첫 끝발이 개끝발 얘기도 있고 그 영상에도 처음 달리는 댓글 몇 개가 그 좌우하잖아요. 나머지 그 컨텐츠 여론을. 근데 거기 보면 거기 온 뉴저지에 온 관객들 자체가 트럼프가 나오니까 바로 화내로를 때려본 거예요. 때려버린.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보면 그게 오히려 막 뉴스 라이브 컨텐츠고 하면 거기서 막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서 축제 분위기를 만들어 버리니까 일시적으로 거기가 무슨 공화당 전당대회 비슷하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반대 여론이 치고 들어갈 사이조차 없었던 거예요.
이해되셨죠? 아. 그런 게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데이나 화이트의 도박이 승부사적 도박이 데이나 화이트도 생각은 못했을 텐데 데이나 화이트도 쫄렸을 거예요. 근데 데이나 화이트는 배팅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고 본인의 방식으로 코로나 때 성공을 했고 또 민주당 쪽하고는 안 맞는 것도 있고 트럼프 의리도 있고 그리고 데이나 화이트와 UFC가 안티트러스트 로우수트로 큰일이 날 그쵸. 뻔했어요. 네. 그 독점 방지법에 의해서 큰일을 날 뻔하다가 진짜 잘 막아냈거든요. 그래서 이 룰스 앤 레귤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정부 부처와의 협업도 중요하다는 걸 느끼던 차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인해서 그날 그 6월 2일에 뉴저지에서 트럼프와 같이 나오는 모험 아닌 모험을 한 건데 이 시퀀스 이 어떤 이 뭐랄까 이 미디어적 결정의 약 이틀간의 시퀀스 같잖아요. 근데 이건 이틀간의 시퀀스가 아니에요. 한 20 몇 년의 간이네. 아, 그쵸. 20 몇 년인데 맞아요. 20 몇 년이 맞죠. 전으로 보면 2001년부터 그 기점에서 전으로 넘어가면 2001년이고 네. 근데 여기서 대박 아닌 대박이 뭐냐면 대박이란 표현이 좀 그런데 미국 독립기념일 전날 트럼프가 총을 맞는 거예요. 그게 한 5주 있다가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나와서 이제 감론을 막 있고 아 데이나 화이트는 트럼프랑 친하다 하는 중간에 데이나 화이트도 인간인데 야 이거 트럼프 안 되면 어떡하나는 생각 없었겠어요?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트럼프 총격 사건이 일어납니다. 총알이 스치죠. 거기서 완전 거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트럼프조차 그날 UFC 나와서 워크아웃 그 입장하는 영상이 없었으면 파이터 이미지에 대한 그 어떤 특정 시기에 대중이 가지는 그 이미지 빌드업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6월에 그 파이터 이미지를 빌드업을 해놓은 상태에서 7월 독립기념일 전날 진짜 날짜로 연설하다가 총알이 날라오니까 이게 스윙층들도 보고 와 씨 인정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유명한 사진 한 장으로 압축이 되는데 피를 이제 흘리잖아요. 총알이 흘려서. 거기서 경호원들이 막 감싸서 오히려 자기가 움츠러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경호원들이 이렇게 움츠러져 있고 손을 딱 들고 근데 그게 소름인 게 그 영상을 자세히 보면요 트럼프가 순식간에 인지를 해요. 나 총 맞았네 난리 났네. 근데 거기서 잠깐 멈춰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힐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지. 그러니까 미국 정치사를 보면 그 아이코닉한 사진들이 있어요. 있죠. 예를 들면 뭐 제가 피트 수자라는 그 포토그래퍼를 좋아하는데 그 오바마가 시카고 주지사였나 시카고에서 그 시장 같은 거 할 때부터 따라 같이 하던 사진사의 의사는 사진을 되게 잘 찍어요. 뭐 정치 성향 이런 거 떠나서. 그래서 예를 들면 오바마가 고개를 숙인 그러니까 어떤 소년이 오바마의 머리가 진짜냐고 물어봤나? 그러니까 오바마가 주머니에 손 넣고 이렇게 장난스럽게 고개 숙인 사진 뭐 이런 게 있고 뭐 케네디 총 맞는 사진이 있고 거기서 보면 트럼프는 그런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트럼프가 가려다가 잠깐 멈춰서 이렇게 해요. 근데 그 사진을 또 그 사진을 기가 막히게 밑에서 딱 옆에 또 성조기가 나붙겨. 성조기도 꽤 예쁘게 나붙겨. 그리고 하늘 파랗고 막 이거는 피가 또 막 살짝 막 이렇게 날리고 있고 파란색 하늘에 성조기에 피가 붉은 선혈이 낭자하면서 그 주인공은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손을 들면서 관객에게 나는 건재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파이터의 느낌. 그쵸. 야, 이건 뭐 그거에 완성이네. 있어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걸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데이나 화이트가 호감이었고 좋았는데 이런 게 훨씬 각별해졌겠죠. 이게 깔려있던 정말 이 얘기들을 이렇게 들으니까 정리해서 들으니까 이 이야기가 맞춰지네요. 트럼프 얘기만 1시간 해도 좀 모자랄 것 같아. 트럼프 위주로 지금 트럼프 에라니까. 트럼프 에라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 새로운 트럼프 정권이 이제 들어서잖아요. 데이나 화이트는 어떤 위치로 가는 거예요? 데이나 화이트 그러니까 내각에 들어갈 거냐 캐비넷에. 그렇죠. 지금의 저기 린다 맥마흔이 이번에 교육부 장관인가요? 그쪽으로 이제 지명이 됐잖아요. 그렇죠. 데이나 화이트 대표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데이나 화이트는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 예측인데 추측인데 데이나 화이트는 최소한 내년에 그 ESPN 계약 전까지 뭘 안 할 것 같아요. 본인 자체로도 할 일이 되게 많고 그리고 얼마 전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그 스포츠 비즈니스 저널 그 비디오 인터뷰에서 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자기 관심 없다. 너무
디스거스팅한 역겨운 세계라서 할 생각이 없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2016년도로 돌아가 보면 그 당시엔 데이나 화이트가 이제 트럼프 그때 대통령 선거 첫 초선 당선되고 했을 때 그때는 트럼프가 원하면 내각에 언제든 들어가겠다, UFC 그만두고 들어가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뭐 그땐 립 서비스였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오히려 데이나 화이트는 지금 UFC에 굉장히 자아일체라고 하나? 뭐라 그러죠? 혼연일체? 네, 혼연일체. 무라일체? UFC랑 약간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오히려 이제 사업을 트럼프가 호위해 줄 거라는 믿음이 더 있겠죠.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당장 들어가진 않을 것 같고. 근데 차일소네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일소네는 참고로 굉장한 공화당 지지자고 트럼프 서포터고 네. 실제로 실제로 본인이 정치인 활동도 했었고 오레곤주에서 데이나 화이트가 대선에 나가면 분명히 될 거다. 근데 차일소네는 원래 좀 데이나 화이트한테 립 서비스를 잘해요. 유일하게 벨라토르나 이런 데랑 일하면서 데이나 화이트랑 잘 지내는 게 차일소넨이거든요. 아, 대단한 사람이죠, 그 사람도. 근데 트럼프가 당선됐을 당시를 생각해 보면 저는 이제 어프렌티스나 이런 걸 봤거든요. 네. 트럼프 리얼리티 리얼리티 쇼. 쇼. 그걸 보면 저 사람은 내 상사여도 안 되는 인격이에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너무 괴팍하고 거칠고 저는 솔직히 트럼프 나왔을 때 그 2000년 10년대 중반에는 야 진짜 미국 막장이구나. 저 될지도 않은 트럼프는 아무리 그래도 돈이 저렇게 많나? 안 될 건데 저렇게 쓸 수가 있나? 뭐 비용 보존 해주겠지만 됐잖아요. 네. 근데 저는 지금으로 보면 데이나 화이트 현재 위치는 트럼프에 비해 그렇게 그 초선 전의 트럼프 위치랑 생각하면 가능성이 없지 않은 것 같아요. 데이나 화이트가 화법이 거의 미쳤거든요. 그러니까 싫어하던 사람도 데이나 화이트 인터뷰 들으면 좀 설득이 돼. 그런 의미에서 그런 재밌는 선제적 음모론도 있다. 선제적 추측도 있다. 와일드한 추측도 있다. 시간이 지나서는 또 몰라요. 네, 지금은 무조건 나 해볼래요라고 그러면 모든 오히려 일을 더하게,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우리만 해도 그쵸. 뭔가 제안이 왔을 때 제가 뭘요. 네. 겸양을 한번 네. 떨어주고 네.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났을 때 뭔가 설득이 되는 과정이 필요하니까 네. 데이나 화이트 대표도 모르죠 나중에는. 근데 지금 당장은 일단은 사업에 몰입을 할 것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아니 이것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데이나 화이트 대표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지만 많은 UFC 파이터들이 왜 트럼프를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네. 이거는 그냥 시대 정신, 시대의 흐름인 것 같아요. 자이가이스트 같은데 뭐냐면 이게 PC나 이런 부분하고도 연관이 좀 있는데 지금 어쨌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사회적 담론이 성별로 많이 나눠졌어요. 그리고 그 성별에서 남성으로 보면 어느 연령대 이상 남성이랑 이하 남성이랑 또 성향이 많이 달라요. 다르죠. 사회적 가치, 그런 가치관.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실제로. 그렇죠. 예. 근데 미국 같은 경우 거기서 시작이 많이 됐거든요. 소위 뭐 저 지지한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뭐 알파메일 문화, 그리고 팟캐스트 문화 이런 게 굉장히 남성층, 특정 연령 이하 남성층의 소구력을 가지는 컨텐츠죠.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레거시 미디어보다 훨씬 더. 근데 그들이 설파하는 어떤 그 기조가 트럼프랑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강한 것이 아름답다. 콜비 코빙턴 위주로, 콜비 코빙턴, 뭐 션 스틱랜드 그리고 뭐 팟캐스터들 미국에 있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너무 자연스럽게 결합이 또 된 것 같아요. 그들이 든든한 미디어 파트너였죠. 사실상 뭐 언론 홍보팀보다 훨씬 트럼프 이번 2024년 캠페인을 훨씬 잘해줬죠. 이거를 이정수 기자한테 강론으로 물어보셔도 물어볼 내용은 아닐 수도 있는데 네, 뭐 의견이 궁금해요. 데이나 화이트 대표가 이번에 한국에 와요. 그러면 혹자는 데이나 화이트 대표가 트럼프의 어떤 특사로서 우리나라 쪽의 어떤 정치인들과도 소통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번 기회에.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저는 마쿠에선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알려질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가능한 저는. 정도가 아니라 트럼프가 이번에 당선됐을 때 당선 사례 발표를 하잖아요. 마이크에서. 제 기억이 맞으면 트럼프의 그 플로리다의 리조트 마라라고
거기서 했는데 그때 트럼프 다음에 바로 얘기한 게 데이너 화이트예요. 트럼프 코멘트를 받아서 그 축하 당선 소감을 얘기한 게 데이너 화이트였단 말이죠. 조로건 감사하다 마지막에. 뭐 조로건, 띠오본, 뭐 넬크 보이즈 이런 사람들 얘기하면서 감사하다. 나중에 그런 얘기도 다 할 텐데. 그러니까 제가 저 정도의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뭐 근데 뭐 제 판단이 항상 맞는 건 아니지만 저라면 데이너 화이트 무조건 만나죠. 만나야 되죠. 굳이 치면.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뭘 당장 하진 움직여야죠. 않아도. 네. 예. 왜냐면 지금 트럼프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하고 더불어서 트럼프 공식 팀 이외에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 게 데이너 화이트인 건 제가 보기엔 맞아요. 추가적으로 그러면 일론 머스크는 어떤 관계인 거예요? 일론 머스크는 기본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남아공 사람이에요. 남아공 태생이라 뭐 대통령은 못 된다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건 네. 테슬라, 스페이스X 네. 다 이끌고 있는 사람인데 그냥 얘 성향도 비슷해요. 그냥 평소 말하는 거나 좋아하는 거 보면 강한 것이 아름답고 열심히 일해야 되고 일 안 하면 뭐 밥 먹을 자격도 없고 뭐 이거 뭐 그런 거를 좀 세게 얘기하는 편인데 트위터를 인수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 후에 이 트위터가 X로 바뀌면서 일론 머스크가 X라는 그 알파벳에 대한 그 약간 패티시가 있어요. 진짜로. 그렇죠. 네. 네. 원래 페이팔도 이름이 엑스페이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아니야. 트위터를 X로 바꾸면서 플랫폼 체질을 바꿔요. 네. 갑자기 탭이 두 개가 생겨. 추천과 팔로우. 근데 추천이 먼저 떠요. 네. 뭐 설정을 바꿀 수 있는지 모르. 전 트위터를 거의 2000년대 후반부터 썼거든요. 근데 이제 추천에는 보통은 제가 MMA만 거의 팔로우 하거든요. 저도 그래요. 떠. 저도. 네. 네. 근데 X로 바뀐 후에 추천 탭이 그렇게 생긴 후에 추천 탭이 먼저 나오는 것도 이상한데 일론 머스크 트윗이 겁나 떠. 진짜 팔로우를 안 했는데 안 했어. 거의 첫 트윗이 거의 항상 일론 머스크. 그 로켓 역추진해가지고 안착하는 거 있죠. 네. 그게 먼저 나오는 거예요. 뭐야? 나는 관심도 없는데. 나는 내가 신기하긴 신기해 근데. 나는 그쵸. 근데 일론 머스크가 보면 뭐 제가 디테일하게는 안 들어가겠지만 이 아저씨가 그 트윗을 보면 되게 과격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과격한 트윗을 많이 써요. 그런 게 계속 떠요. 그래서 아까 다시 레가시 미디어로 다시 돌아오는데 이게 레거시 미디어면 트위터를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세금 혜택을 받고 어떤 일정 부분 공공성을 가지는 플랫폼은 이 대선 후보나 이런 걸 다룰 때 공정하게 다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사기업이잖아. 트위터는 일론 머스크의 기업이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자면 하고 싶은 대로 일론 머스크도 그걸 부정을 크게 안 해요. 어떤 얘기가 본인 입에서나 주변에서 나오냐면 이거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아전인수격 결과론적 해석인 것 같은데 일론 머스크는 내가 트럼프 당선시키려고 트위터를 샀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실제로도? 네. 뭐 저거 기억이 맞으면 제가 그 쿼테이션 마크를 봤는데 그게 가짜 뉴스를 쿼테이션한 거일 수도 있는데 인용한 거일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엔 그런 게 있고 하나 더가 뭐가 있냐면 테크 기업은 보통 그 샌프란시스코 베이스의 그 실리콘밸리의 테크 기업들은 그 도네이션을 기부를 무조건 그 리버럴에 해요. 민주당에 해요. 그래서 그 비율을 보면 무조건 포트폴리오는 있죠. 왜냐면 항상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 구글은 7대3 해서 7위 민주당, 3위 공화당. 근데 트위터는 100%야. 그 나중에 그 도네이션 간 그 벤다이어그램이 있는데 트럼프에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인을 한 거예요, 얘는. 근데 하여튼 양쪽은 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UFC나 이 X를 가지고 있는 일론 머스크나 본인을 예전에 레거시 미디어가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본인을 표현하고 의사를 나타내고 침투하는데 유용한 굉장히 그런 유용하죠. 도구였겠네. 데이너 화이트도 요즘 그 얘기를 하고 트럼프는 이미 알고 있는 것 같고 이번에 대선에 있어서 미디어 변화를 좀 보면 이건 브랜드나 이런 분들도 뭐 아시고 계시고 아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모든 그 대중문화나 소비재의 파동이 미국에서 다 세계로 넘어오잖아요. 네. 이번에 보면 이번 2024년 대선을 보면 레거시 미디어가 어떤 그 유효성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레거시 미디어만 쳐다보고 있어 사람들이 공중파만.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권위를 상당 부분 많이 잃었어요. 잃었죠. 예를 들어 뭐가 있냐면 저도 문제긴 한데 시간이 남아돌지 않음에도 미국 대선 토론 같은 건 그냥 가끔 들어요. 어디 가거나 일하거나 뭐 귀가 손으로 뭐 할 수 있는데 귀로 뭘 들을 수 있으면 그게 화제가 많이 되고 밈이 많이 되고 거기서 파생 컨텐츠가 많은데 이번 2024년 대선에서 일렉션에서의 멘트나 이런 게 거의 화제가 안 됐어요. 오히려 그 바깥에서 국지전이 많이 일어났어요. 자, 트럼프 주위에 있는 그리고 데이나 화이트와 연결된 사람들에 네, 대해서 네.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네, 조 로건을 우리가 짚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조 로건은 또 어떤 위치에서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는 거죠? 조 로건이 이제 네. 조 로건이 UFC 해설자죠. 대머리 그죠. 아저씨. 나이는 많지만 몸 엄청 몸 좋고. 좋고 주짓수 블랙벨트의 태권도 선수 출신. 네. 이 사람이 이제 원래 스탠드업 코미디언이에요. 음. 스탠드업 코미디언이고 리얼리티 쇼 같은 거 해서 좀 알렸고 본격적으로 이제 UFC 해설자로 제일 명망이 높죠. 제일 맞아요. 알려져 있었죠. 네. 근데 조 로건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 팟캐스트를 만들어요. 근데 그게 이제 소위 초대박이 나요. 그래서 이게 막 조회수가 막 몇 시간짜리 올려도 항상 막 몇백만 찍히고 막 유튜브에서 그랬었거든요. 네. 당연히 남자들이 많이 듣고 비교적 젊은 사람 요즘 뭐 제이크 폴 팔로우하는 그 정도 연령대는 아니지만 한 저희 나이 정도 그 사람들이 많이 듣고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파급력을 가지면서 스포티파이라고 한국에도 진출했는데 그 오디오 콘텐츠 네. 거기 이제 팟캐스트까지 같이 다루거든요. 거기서 이제 사업 재편을 하면서 조 로건을 독점적으로 데려와요. 그게 아마 계약이 뭐 3천억 원인가 4천억 원 가량일 거예요. 35밀리언인가 25밀리언 US 달러였거든요. 그 정도로 어쨌건 영향력이 있어요. 근데 조 로건은 데이나 화이트랑 사이가 정말 좋아요. 보통 이제 데이나 화이트나 UFC의 의제 선점 같은 게 어떻게 되냐면 데이나 화이트가 얘기를 하면 조 로건이 계속 얘기를 하면서 증폭을 시켜요. 스피커구나. 스피커예요. 네. 근데 조 로건은 어떻게 보면 되게 호감캐고 되게 거친 사람이긴 하지만 못된 말은 또 안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객관성을 가질 수 있는 게 MMA 국한해서 데이나 화이트랑 사이가 안 좋은 사람도 조 로건 익스피리언스에 가끔 불러요.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데이나 화이트랑 친해도 객관성이 좀 있는 사람이네. 실제로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좀 스피커 역할을 굉장히 잘하죠. 근데 조 로건은 원래는 누구를 지지했냐면 무소속 존 F 케네디 주니어를 지지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 케네디 대통령 아들이에요. 이름만 들어도 알겠습니다. 알겠죠? 네, 주니어. 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좀 말하자면 백신 음모론자고 막 그랬어요. 원래 민주당이었다가 무소속으로 나와서 대선에 나오겠다고 했을 때 조 로건이 이 사람을 지지했는데 그때 난리가 났었죠. 왜냐면 조 로건이 좀 음모론이나 이런 걸 좋아해요. 친한 사람들도 그렇고 에디 브라보가 유명한 지구 평형 평면설의 주창자인 그 스피커인데 심지어 다큐멘터리도 에디 브라보가 나오니까 에디 브라보랑 친한 게 조 로건이고 조 로건이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조 로건 익스피리언스가 재밌는 이유 중 하나가 흥미로운 학설을 많이 달아. 좀 음모론 같은 거. 어쨌건 이제 조 로건은 백신을 되게 싫어하던 그 백신 음모론자라고 표현을 할게요. 였는데 그때 사실 트럼프 서포터들한테 백래시가 많았어요. 야, 너 당연히 넌 생긴 게 트럼프 서포터인데 왜 존 F 케네디를 지지를 하냐. 근데 지금 존 F 케네디가 빠졌어요. 대선을 완주를 안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존 F 케네디는 현재는 트럼프 내각에 어디로 보건복지부로 갔나?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아니고 보건복지부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근데 존 F 케네디가 백신 음모론자인데 그쪽으로 하면 어떻게 되나 그 문제도 있긴 한데 그건 각설하고 조 로건이 이제 그 와중에 트럼프를 초청을 해요. 조 로건 익스피리언스에. 근데 3시간 넘는 에피소드가 나왔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게 대선에 이번에 카말라 해리스랑 트럼프가 되게 엎치락뒤치락 한다는 의견이 많았잖아요. 직전까지 뚜껑 열기 전까지. 초박빙이었잖아요. 결과는 안 그랬지만
나왔는 게 대박이 난 거예요. 진짜 대박이 난 거예요. 미쳤다. 트럼프 멋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미지 강화를 잘했어요. 스트롱맨이고 스트롱맨 친구들도 스트롱맨, 젊은 친구들, 일관된 메시지, 그 가치 판단을 떠나서 컨텐츠의 내용의 가치 판단을 떠나서 담론의 가치 판단 떠나 그거 계속 이렇게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 카말라도 불러라, 해리스도 불러라, 건형 카말라 왜 안 불러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카말라 해리스가 패착을 보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페레이라가 디너쇼 때문에 왔지만 그 이외에 파생 컨텐츠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요즘에 그 시대잖아요. 그런 시대죠. 그러니까 과정까지도 컨텐츠가 되고 언론의 미디어의 어떤 확산 노출, 확산 노출이 되잖아요. 예전에는 굳이 치면 진보나 리버럴 그쪽이 민주당 쪽이 그 미디어를 잘 다룬다 좀 명민하다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엔 어떻게 보면 뉴미디어의 훨씬 보수 쪽이 더 명민한 거예요. 왜냐면 카말라 해리스는 서포터들을 봐도 그 남자 국한에서 보면 트럼프는 막 넬크 보이즈라고 되게 유명한 뭐 듀오 같은 애들이 있어요. 뭐 트리오 뭐 팟캐스터 제이크 폴, 막 션 스트릭랜드, 막 어릴 때 막 격투기 좋아하는 애들이 나와서 트럼프 너가 짱이야 하면 그 어린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이 막 가슴이 뜨거워질 거 아니에요. 막 말도 거칠게 하고. 근데 막 해리스는 막 로버트 드니로 막 힘드시 어르신 분들 나와서 막 서포트하고 막 교훈을 주려고 하고 하니까 잘 안 먹히던 와중에 해리스가 엄청 패착을 뭘 했냐면 오케이 조로건 나갈게. 근데 우리가 바빠. 조로건이 와야 되고 시간은 1시간이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편이라고 아예 생각을 안 했나 보다. 그것도 그렇고 우리 편 아니라도 팝컬처적으로 봤을 때 조로건 이퀄 오스틴에 있는 스튜디오예요. 조로건이 그 스포티파이 계약을 하면서 텍사스에 엄청나게 큰 렌치 같은 거 별장 그러니까 뭐 농장을 지으면서 스튜디오를 기가 막히게 해놓고 거기 있는 오브제들이 상징적인 게 있고 미국 대통령실에 막 촛불 달려 있고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뉴스데스크 생중계를 제 사무실 와서 하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거기다가 자유나 진보적 가치를 얘기하는 카말라 해리스가 시간을 1시간으로 한다? 조로건은 막 길어지면 4시간 가까운 팟캐스트도 있는데 그러니까 조로건은 특징이 내 룰 아니면 안 한다예요. 카니에 웨스트도 그랬고 트럼프가 제가 두번 스트롱맨이에요. 근데 그게 막 강요하는 게 아니고 그 구독층 이 경우엔 청취층이죠. 청취자들 사이에서도 그게 그냥 국룰이에요. 그 안에서 그 세계에서. 근데 카말라 해리스가 되게 구태적인 느낌으로 조로건이 와야 된다랑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제 어디 뉴미디어가 감히 이런 느낌이 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또 2차적으로 카말라 해리스 입장에서는 이 뭔가 세컨더리 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안 좋은 쪽으로. 반대로 마이너스네요. 네. 괜히 나간 거 같은 느낌이네. 오히려 그러면 나가도 안 나갔어요. 그래서 조로건이 이거는 받을 수 없다 그래서 그 조로건만 떴네. 조로건만 뜬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로건이 그 크로카비 프라이드 부시도에서 도스카라스 주니어 할시식 시키고 한 번 더 꽂잖아요. 누워 있는데 그게 뭐가 됐냐면 조로건이 우리는 거부하지 않아요. 이 조건 지키면 언제든 출연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상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스텝이 많이 꼬인 거예요. 카말라 해리스는 그러니까 트럼프가 너무 과격하고 가치가 뭐 진보적 가치에 안 맞고 이런 얘기를 하려면 본인들이 좀 팝컬처나 이런 거에 있어서 이렇게 뭐랄까 열려 있고 포용하고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오히려 훨씬 권위적으로 보인 거예요. 근데 그게 대선 한 2-3주 앞두고 한동안 굉장히 큰 화두였어요. 되게 시끄러웠었어요. 그 오히려 도널드 트럼프는 이런 쪽 우리가 지금 이정수 기자가 얘기하는 팝컬처 쪽인 측면에서 본인의 선거운동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했는데 훨씬 잘했어요. 근데 그거는 약간 레거시 미디어에서 본인이 할 수 없으니까 오히려 이쪽으로 갔는데 그게 잘 먹혔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레거시 미디어에 나오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결국은 그것도 그게 어떻게 보면 일환이고 결국은 대통령이 되는 거잖아요. 파급력과 그 내 메시지 유효성이나 전달. 효율성을 보면 레거시 미디어가 필요 없으면 그러니까 필요 없다기보다 레거시 미디어에 안 나오고 원하는 그 유효성을 쟁취할 수 있으면 나올 필요가 없는 거죠. 본말 전도를 안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아, 그런 그래서 시대가 이게 됐네. 그죠? 미디어 지형도가 이번에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레거시 미디어에서 중계를 하는 공식 일정보다 그 이외의 많은 부분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훨씬 유효성이 좀 있는 대선이었어요. 그래서 미디어나 컨텐츠 쪽이 많이 바뀔 것 같고 트럼프가 이번에 UFC 뉴욕 대회에서 트럼프가 나왔잖아요. 그때 보면 존 애닉이랑 코미어는 무시하고 조로건한테 그 묘한 그 고맙다는 듯한 미소를 짓고 제스처가 있어요. 예, 포옹을 딱 해요. 그거 한번 다시 보시면 격투기 팬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게 조로건이 트리거가 돼서 막판에 그게 굉장히 많이 효과가 있었다는 평이 많아요. 저희가 이제 주어진 시간이 1시간 반 정도인데 오늘 데이나이트 아이고, 대표 얘기는 꺼내질 못하고 데이나이트 도널드 트럼프에 이어서 트럼프 주변에 있고 데이나이트랑 가까운 어떻게 정치 판도에서의 캐릭터들을 얘기를 하고 이제 끝나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일단 그렇게 하시고 원래 처음에는 데이나이트 대표를 오늘로 마무리하고 다시는 꺼내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거는 다음으로 좀 세이브를 해두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주변 사람들 얘기를 더 꺼내자면 그 당시에 이제 UFC 이번 대회 때 트럼프가 왔잖아요. 넘버 대회 때 뉴욕 대회 때 그때 머리 길고 뭐 약간 락커처럼 보이는 사람이 주변에 있더라고요. 그 사람도 나름 좀 주목을 받고 비춰주던데 누구예요 그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키드락이라고 키드락이라고 그 2000년대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에 하드코어 락이라고 했던 랩이랑 힙합이랑 그러니까 락 사운드에 랩을 하던 그 뭐 림프 비즈킷이나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링킨 파크. 그거보다 조금 앞서서 90년대 후반 Y2K 때 되게 인기 많았던 아티스트예요. 이름은 들어본 것 같아요. 미시간 출신. 아메리칸 배드에스라고 아메리칸 배드에스 하는 그 노래 있거든요. 언더테이커 등장곡으로 쓰이기도 했어요. 언더테이커가 바이커 기믹일 때. 장의사 말고. 그쵸. 그 아메리칸 배드에스 뜻이 아메리칸 멋쟁이 뭐 아메리칸 남자 이런 뜻이에요. 필 바로니가 떠오르네. 필 바로니 아메리칸 뉴욕 배드에스처럼. 바로니 참고로 지금 아마 수감 중이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UFC에 나올 때 어쨌든 그 키드락의 노래가 아메리칸 배드에스인데 트럼프가 나올 때 전당대회도 그렇고 연설할 때도 그렇고 UFC에서도 나올 때도 그 노래가 나와요. 아메리칸 배드에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가사도 꽤 과격하고 락 사운드를 대선 후보가 등장곡이 있다는 것도 웃긴데 그걸 쓴다? 근데 어쨌건 그 키드락이 그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로 치면 뭐 2000년대 초반 극초반에 인기가 많았으니까 오래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를 하려면 UFC 또 봤습니까? UFC 맥주 스폰서 계약을 봐야 돼요. 버드. 지금 버드로 다시 복귀했어요. 버드와이저로? 버드 라이트. 버드와이저를 가진 AB 인베브라는 회사가 있는데 버드와이저가 있고 근데 실제 많이 팔리는 건 버드 라이트고 그게 원래 미국 맥주 시장 마켓 셰어 1위예요. 근데 이 회사가 1위를 진짜 오랫동안 하다가 1위를 내주는 사건이 작년에 발생을 합니다. 그게 뭐였죠? 모델로에게. 모델로. 모델로 에스페시알이라고 멕시코 수입 맥주인데 감히 아무리 멕시코 접경 지역이라도 멕시코 수입 맥주가 아메리칸 맥주를 이겨버린 거예요. 마켓이요. 지금까지도 안 뒤집히고 있어요. 그게. 그때 어떤 사건이 하나 있지 않았어요? 사건이 있었어요. 그 뭐였지? 그게 그 성전환 맞아요. 그러니까 남성에서 여성이 된 분을 뭐 모델로 썼나요? 그게 뭐냐면 맞아요. 다 알고 계시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마케팅 하는 입장에서 마케팅 개인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컨택 주시고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버드와이저가 이제 데모그래픽이 인구층이 유입이 안 되니까 그리고 요새 술을 많이 안 마시는 분위기예요. 젊은 세대가. 그렇죠. 미국도 그렇고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야 우리 이거 소셜 미디어 빨리 접점 만들어야 된다 해서 틱톡 캠페인을 하자. 마케팅 캠페인.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요즘 LGBTQ PC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정치적 올바름 같은 거. 그래서 트랜스젠더 인플루언서랑 마케팅 캠페인을 한 거예요. 하겠다고 발표를 한 거예요. 버드와이저가. 엄청 파격적 시도죠. 근데 이게 후폭풍이 엄청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맥주는 약간 생필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뭐 영화만 봐도 맨날 맥주 마시고 있잖아요. 뒤뜰에서. 아니면 방에서 자취해도 칵 해서 하나 마시고 그런 게 버드라이트인데 그 미국의 버드와이저의 데모그래픽을 보면 논 히스패닉 화이트가 제일 많아요. 거의 10%예요. 히스패닉이 아닌 백인, 그냥 우리 생각하는 백인들이 제일 많이 사요. 그리고 주 어떤 구매층을 보면 보수, 그러니까 버드와이저 구매 지도랑 그 지오그래피 지리학적 지도랑 그걸 습자지로 프린팅해서 트럼프 서포팅하는 데랑 겹치면 거의 겹쳐요. 특히 그 트럼프 러스트밸리라는 곳 아시죠? 예. 그러니까 예전에 중공업으로 흥했다가 미국이 그 패권을 잃으면서 쇠락한 곳들. 거기랑 되게 많이 디트로이트. 네. 미시간주. 디트로이트가 미시간주에 있거든요. 키드락이 미시간주 출신이고. 근데 어쨌건 그때 백래시가 엄청 일어나요. 버드라이트는 역사가 있는, 진짜 현대의 역사가 있는 기업이거든요. 저도 마케팅 그 한 20년 전에 공부하면 버드라이트나 버드와이저의 마케팅 광고 사례가 항상 성공적 사례로 나와요. 이걸 통해서 남자들과 교감을 했고 막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인구층이 몇십 년간 유대관계를 쌓아온 게 있는데 갑자기 그 틱톡 인플루언서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 뻔히 성향 아는데 갑자기 새로운 사람들 유입하겠다고 걔를 쓰니까 기존에 있던 층이 이 뭐야 이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키드락이 틱톡에 자기 뒷뜰에서 그 파레트라고 하죠. 파레트로 그 버드라이트를 쌓아놓고 그걸 기관총으로 난사하는 게 바이럴로 타요. 그걸 시작으로 버드 보이콧이 일어나요. 그래서 막 그 포클립 그 지게차로 버드라이트 터뜨리는 거 막 우리 딜러십에선 이제 도매상이 틱톡 올려서 우리 버드라이트 취급 안 합니다. 다 그 중부, 남부, 뭐 이쪽에서 말하자면 보수 성향이 강한 기독교 성향이 강한 그쪽에서 난리가 나요. 그래서 그때 모델로는 오히려 히스패닉 멕시코니까 히스패닉 인구 늘어나고 해서 원래 마켓시어가 오르던 와중에 버드라이트가 그 짓을 하면서 이게 마켓시어가 바뀐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모델로가 또 어디랑 스폰서를 하고 있었냐면 UFC랑 스폰서하고 있었어요. 원래 버드라이트였는데 모델로가 들어왔었던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버드라이트가 불똥이 튀니까 큰일 났다 했는데 거기서 이제 또 버드와이저의 제 나이랑 비슷한 그 마케팅 임원이 나와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인터뷰를 하니까 거기서 우리가 좀 실수를 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앞으로 이 구식인 버드와이저의 이미지가 확인이 돼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쳐야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버드와이저가 옛날에 약간 우리나라 그 옛날 오비라고 랄라라 하던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버드와이저 캠페인을 벤치마킹한 거예요. 그런 게 있거든요. 그 당시에 통하던 유머로 한 게 있고. 근데 그 마케팅 임원이 그 작년 인터뷰에서 이제 좀 캐캐묵은 유머도 안 하고 새로운 좀 유입을 해서 좀 새롭게 바뀌겠습니다. 기름을 부은 거네요. 기름을 거의 유조차를 던진 거죠.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제 버드라이트가 멘붕이 되니까 임원진을 싹 갈고 UFC랑 재계약을 한 거예요. 다시 기존층을 빼앗아 오겠다 모델로에게. 네, 제가 아까 그 지지층 얘기했잖아요. 버드라이트 로얄 충성 고객층, 트럼프 지지자, UFC 시청자 다 겹쳐 데모가 겹쳐요. 원래 버드라이트가 팝컬처 씬에서 유효성이 있는 브랜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데 지금 7분 남았습니다. 7분 네. 그래서 어쨌건 키드락이 그 진짜 웃긴 게 UFC가 그 버드라이트랑 재계약이 발표되고 나서 트럼프가 한두 달 있다가 입장을 하는데 그때 키드락이 같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버드라이트에 보이는 메시지지. 그게 스폰서가 몇 년간 1,200억 원인가 그래요. 버드라이트는 급하니까 눈탱이 맞아도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이번에도 또 그렇게 나온 거죠. 키드락이 또 나온 거죠. 그래서 키드락이 그때 버드라이트를
기반으로 해서 그 보수 쪽에서 엄청나게 인기가 높아졌어요. 그걸 계기로 해서 이번에 보면 버드라이트 그 로고가 싹 보입니다. 나올 때 버드라이트가 멘붕인 상태에서 계약했다 UFC랑 그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아니 근데 전 맥주를 다 좋아하잖아요. 미국 갔을 때 모델로 먹어봤거든요. 맛이 달라요 그냥. 맛이 다르죠. 비슷한 맛이 아니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크러쉬 대 뭐 가벼운 맥주들 있잖아요. 카스, 라이트 뭐 이렇게 붙는다고 이게 아니라 그냥 달라요 맛이.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 보면은 그게 이제 제가 마케팅. 보기엔 제가 생필품이라고 한 게 미국 사람들 보면 그냥 그 맥주를 그러니까 맛도 중요하긴 한데 버드라이트도 다들 마시는 사람들은 맛은 없는데 알고 먹는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어떤 특정 생활 패턴에 있어서 특정 맥락에 있어야 되는 존재인 것 같아요. 흥을 위해서 맥주라는 것 자체가. 맥주라는 것 자체가 약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지금 데이나 화이트 얘기는 지금 3분 남았는데 3분 너 하실 남았네. 말씀 있습니까? 데이나 화이트는 네. 제가 다음번 특집에서 오늘 댓글까지 다 해서 확실하게 좀 진짜 오늘 이게 트럼프 털었으니까 트럼프 턴 건 맞죠? 트럼프 털었죠. 털었죠. 네. 더 추가적으로 트럼프 전망. 지금 저도 조금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TKO. TK 홀딩스. 소액. 예. 뭐 저 때문에 주식시장 요동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근데 데이나 화이트는 너무 좋아요. 스왑 분석을 예를 들어 하면 본인들 커지고 있고 역량도 언제보다 좋고 거기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 오퍼튜니티도 있고 데이나 화이트 내버려 두진 않을 거잖아요. 제가 보기엔 UFC 독주 체제가 트럼프 에라 때 더 강해지지 않겠나. 위험 요소 중에 하나가 그 선수협 선수협 과거에 그거에 대한 뭐 소송을 걸어가지고 그게 했는데 무마가 잘 됐죠. 올해 또 그 마무리를 잘했죠. 그거를 진짜 잘 막았죠.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잘 퉁친 거지. UFC 입장에서는 선방했죠. 선수들 입장에서는 선수들이 더 들고 일어났어야 되는데 끌고 갔어야 되는데 그것도 잘했다는 표현 좀 그런데 어쨌건 UFC가 원하는 결과가 너무 나왔어요. 그래서 비용 구조 측면에서도 UFC는 뭐 거칠 게 없고. 근데 이게 우리나라한테는 좀 안 좋은 게 있을 수 있는 게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UFC가 해외 나갈 때나 국내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타 지역 라스베가스 외에 타 지역 나갈 때도 그 지자체에서 돈을 너무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호주, 많이 받죠. 사우디, 뭐 아부다비, 진짜 웬만해서는 투자하는 지역 아니면 중국 이번에 좀 특별한 케이스고 돈을 엄청나게 받고 간다는 거예요. 하와이에 안 가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하와이 관광청에서 돈을 안 주겠다. 근데 한간엔 BJ 팬이랑 하와이 그 수뇌부랑 그 정치 성향이 반대라는 얘기도 있지. BJ 팬도 트럼프 서포팅 하거든요. 그런 얘기도 있어 왔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렇게 또 잘 나가는 상황에서 UFC가 굳이 한국에는 당분간 올 이유가 뭐 없지 않을까. 특별한 게 없지 않은 이상 우리나라에서 경기도 뭐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고 UFC가 진출하기엔 조금 애매한 시점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거 보면 이미 내년에 인터내셔널 스케줄은 이미 다 셋업된 것 같아요. 자, 끝으로 다음 녹화는 언제 하는 게 맞을까요? 뭐 데이나 화이트 오기 전에 해야 되지 않아요? 언제 며칠에 온다 그랬죠? 큰일이네. 12일인가 옵니다. 결국 우리가 사실 그것 12에 온다고 제가 들었어요. 12일에 12 사태인데 11월 26일 와 그럼 다음 주밖에 없는데. 그렇죠. 12월 초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다음 주에 월요일 한 번 더 할까요, 그러면? 제가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네. 그때는 진짜 데이나 화이트를 진짜 딴 얘기하지 말고 데이나 시작하면 데이나 화이트 왜 데이나 화이트의 성은 화이트며 화이트의 성이 어디서 기원을 했는지 이게 뭐 아일랜드에서 왔는지부터 해가지고 제가 요즘 좀 이 마케팅 일하는 거 영업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많다 보니까 좀 과욕을 부렸던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근데 몰랐던 부분을 많이 알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런 또 재미를 우리 이 구독자분들께서도 좋아하세요. 감사합니다. 시청자층이 딱 맞아요. 다행입니다. 습자지. UFC층과 트럼프 지지층 딱 겹치듯이 이정수 기자의 그런 지식과 전달해 드리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나이 드니까 말할 곳이 없어서 흥분해서 막 말을 했네. 중간에 두 번
두 번 벗었습니다. 벗으면 춥고 또 입으면 덥고 참 아유 어렵다 어려워.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네.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뵙시죠. 데이너 화이트로. 네. 예. 시청자 여러분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